어머님, 시댁은 거리도 멀고 시댁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며느리 정아가 가족 단체 톡방에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빠지는 이유를 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우리 집은 40분 거리야. 멀지 않아. 평생 참고 살았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메시지를 본 정아는 답장도 없이 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정아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아들의 전화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훈아, 엄마도 힘들어. 몇 년째 시댁에 혼자 오는 아들을 보며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시댁에 오지를 않는 건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는 집은 작지만 따뜻합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마당에 물을 주고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죠.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이 고요함이 너무 조용해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외아들 재훈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제 인생은 온통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챙기고 밤늦게까지 학원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 일도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재훈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 정아를 처음 봤을 때 단정한 모습에 밝게 웃는 얼굴이 참 예뻤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정아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싶었죠. 결혼 초반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명절이면 아들 부부가 함께 왔고 정아는 제 옆에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손주 하린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 자주 왔습니다. 어머니, 애가 자꾸 보채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그럴 땐 이렇게 안아서 토닥토닥 해주면 돼. 그때는 진짜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도영이를 임신하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도영이가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겠지 싶었는데 여전히 발길이 뜸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오겠지 하는 기대였죠. 그런데 명절 며칠 전이면 어김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정아가 몸이 안 좋대요. 어머니, 하린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재훈이만 혼자 왔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음식을 장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훈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몇 시간 앉아 있다가 저녁이면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대문 앞에 서 있으면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밤에 이불을 덮고 누우면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정아가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복례가 물었습니다. 말순아, 명절에 손주들은 못 봤어. 응, 정아가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또 작년에도 그랬잖아. 복례의 말에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당에 놓인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성껏 키운 꽃인데 오늘따라 시들어 보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 알아요. 그래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끔은 같이 밥 먹고 싶다고, 손주들 얼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바람조차 욕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요. 추석이 다가오던 어느 날,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어딘가 미안해하는 듯한 톤이었죠. 엄마, 올해도 정아는 못 갈 것 같아. 또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몸이 안 좋아? 아니, 그게... 재훈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뜸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아가 그러는데 시댁만 가면 스트레스가 올라온대. 미안해, 엄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말도 아이가 아프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시댁이 스트레스라니요. 제가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아, 그래. 겨우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아이들 데리고 갈게. 괜찮지?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복지관에서 복례를 만났습니다. 명절은 어땠냐고 물어서 그냥 잘 보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챘나 봅니다. 말순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정아가 또 안 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뭐래? 시댁이 스트레스래. 복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시댁이 스트레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야, 말순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복례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 부부가 와서 간단하게라도 저녁을 먹었는데 이번에도 재훈이만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 그래, 고맙다. 정아는? 바빠서 못 온대. 바쁘다는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었지만 그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친척 중에 조카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이 왔습니다.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식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재훈아, 너희도 같이 가자. 엄마, 그날 정아가 약속이 있대. 나만 갈게. 손주들이라도 데리고 와. 애들이 어려서 결혼식장에 데리고 가기 힘들 것 같아. 또 거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행사에도 정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아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명절은 어땠냐고 물어서 그냥 잘 보냈다고 했습니다. 정아는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순아, 정아가 왜 그래?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별일 아니야. 아니야, 너무하는 거야. 명절에 시댁도 안 가고
생일에도 안 오고. 친구의 말이 위로보다는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수록 저는 왠지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아는 왜 저를 피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이 옆에서 자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아와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설거지도 함께하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주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린이와 도영이는 얼마나 컸을까요? 목소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먹는 밥상이 왠지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 너무 자책하지 마. 그럼 왜 정아가 나를 피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시간.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정아와 저 사이에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를까 하는 기대를 품고 일주일 전부터 차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챙겼습니다. 명절 하루 전날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응, 재훈아. 내일 몇 시에 출발할 거야? 그게 엄마, 또 그 말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는 목소리.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톤이었습니다. 정아가 나보고 혼자 다녀오래. 자기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대. 스트레스 관리.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명절에 시댁 가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인가요? 그래, 알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준비해둔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누구와 먹으라고 만든 걸까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올해도 혼자 온대. 응.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 재훈이가 홀로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봉투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 동안 재훈이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재훈아,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놔. 아, 네. 죄송해요.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보다 아내 눈치를 더 보는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점심을 먹고 재훈이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정아가 기다린대. 기다린다는 말에 더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이는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는데 차가 출발하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가족 단체 톡방에 정아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명절 다음 날 친정 나들이 사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정아도 밝은 표정으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댁에는 오지 않았으면서 친정에는 갔다는 말인가요?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복례가 분개했습니다. 말순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시댁엔 스트레스라며 안 오고 친정엔 가. 나도 모르겠어. 뭐가 뭔지. 너 너무 참지 마.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복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참는 것도 한계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가족 톡방에 정아가 글을 올렸습니다. 시댁은 거리도 멀고 저는 힘들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거리가 멀다고요. 저희 집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친정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건 멀지 않나요? 이건 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들고 답장을 쳤습니다. 정아야, 우리 집은 40분 거리야. 멀지 않아.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정아에게 직접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최정아 님이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정아가 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메시지를 보고 기분이 상했나 봅니다. 남편이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한 거야.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아니야. 당신은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아와의 관계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요? 저녁 무렵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톡방에서 왜 그러셨어요? 재훈아, 엄마가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정아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다고요.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는 누가 위로해 주나요? 재훈아, 엄마도 힘들어.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정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그냥 시댁이 불편하대요. 불편하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처럼 멀리서만 바라봐야 하는 게 제 운명인가요? 복례가 보낸 메시지가 왔습니다. 말순아, 잘했어. 너무 자책하지 마. 고마운 말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 사이에 생긴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손주 할인이의 7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전화로라도 축하해줬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정아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이후로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할인이 생일이 이번 주말이지. 아, 네. 생일 파티한데 엄마가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엄마,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가 가야지. 몇 시에 가면 돼. 재훈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길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끼리만 할 거예요. 우리끼리? 네, 정아 친정 부모님하고 조용히 할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오는데 저는 빠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복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아, 너 SNS 봤어? 무슨 SNS? 정아 SNS. 할인이 생일 파티 사진 올라왔던데.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정아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생일상과 웃고 있는 손주들, 정아와 친정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조촐하게 한다던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주의 생일 파티에 할머니인 제가 빠진 것도 서러운데 친정 부모님은 초대했다는 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 속상하겠다. 나는 할머니도 아닌가 봐. 친정 부모는 오는데 나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엄마야. 네, 엄마. 너 조촐하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정아 SNS 보니까 친정 부모님은 오셨더라. 그게 엄마는 왜 부르지 않은 거야? 재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아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지만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아야, 엄마가 할인이 생일 파티에 왜 못 간 거야? 어머님 오시면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뭐, 다들 어머니 눈치만 봐야 하잖아요. 저는 편하게 즐기고 싶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고요.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본다고요. 정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댁엔 남편만 가면 되죠. 저랑 애들까지 꼭 가야 하나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댁엔 남편만 가면 된다고요. 손주들도 며느리도 올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정아야, 그게 무슨... 어머님, 저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정아가 시댁엔 남편만 가면 된대. 우리 손주들도 정아도 안 와도 된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분위기 무겁게 만든대. 사람들이 내 눈치 본대. 남편도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복지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밥을 가져다 줬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먹어. 입맛이 없어. 이러다 몸 상해. 정아 때문에 당신이 아플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손주들 보고 싶었을 뿐이야. 가족이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목이 메었습니다. 복례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복례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했구나. 복례야.
정아가 뭐라고 했어. 이야기를 듣고 난 복례가 분노했습니다. 그건 진짜 너무한 거야. 선을 넘었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정말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걸까? 아니야, 말순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정아가 이기적인 거야. 복례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아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댁엔 남편만 가면 된다는 그 말.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는 그 말. 거울을 보면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이게 제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봐. 이대로는 안 돼. 당신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 그럼 어떡해? 정아가 나를 싫어하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물처럼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정아와 저 사이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외롭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훈이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재훈이한테 연락 안 해? 안 해. 괜찮겠어. 괜찮아. 나도 내 시간 챙길란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봅니다. 며칠 후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운 마음에 바로 받았을 텐데 이번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이번 주말에 갈까요? 아니, 오지 마. 엄마 바빠. 네, 엄마가 바빠요? 응.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신청했어. 주말에도 있어. 재훈이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니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복지관에서 받아온 프로그램 안내지를 펼쳤습니다. 서예 교실, 요가 수업, 등산 모임.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야, 나도 등산 모임 나가볼까 해. 진짜, 말순아, 잘 생각했어. 나오면 좋은 사람들 많아. 응,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다음 주 토요일 처음으로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많았지만 복례가 사람들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여기 우리 말순이야. 오늘 첫 산행이래. 어머, 반가워요. 우리 같이 천천히 올라가요. 산을 오르는 동안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손주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도 제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말순 씨, 표정이 한결 밝아졌네요. 복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응,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예 교실도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먹물에 적셔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시간이 평온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면 서예실로 갔습니다. 먹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재훈이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이번 주말엔 괜찮으세요? 아니, 봉사활동 가. 봉사활동요? 응,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시작했어. 재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아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자 정아도 편한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밝아 보여.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나가서 활동하는 게 맞나 봐. 나도 그런 것 같아.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해. 주말마다 등산을 갔습니다. 평일에는 서예 교실과 봉사활동으로 바빴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손주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가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언니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순 씨,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요? 네, 처음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표정도 밝고 활기차 보여요. 고마워요. 언니들 덕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주들과 함께 단풍 구경이라도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눈치 보고 상처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거라고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마음 정리됐어. 응, 많이 정리됐어.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며 살겠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엄마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내일 집에 가도 될까요? 알았어. 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재훈이가 내일 온대. 무슨 일인가 봐. 글쎄, 뭔 일이려나. 다음 날 오후 재훈이가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차를 내주고 마주 앉았습니다. 재훈아, 무슨 일이야? 재훈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집 전세 만기가 다 됐어요. 그래, 그럼 또 전세 구하면 되잖아. 그게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요. 지금 사는 집도 억 단위로 올랐어요. 그럼 어쩔 건데?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부족해요.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재훈아, 그 돈은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야. 알아요. 그래도 정말 급해요, 엄마.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재훈이의 표정이 절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도와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재훈아, 정아는 뭐래? 재훈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아가 엄마한테 좀 도움 받아보라고 했어요. 정아가 그랬어. 네, 엄마가 몰래 숨겨둔 돈이 많을 거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아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피하더니 이제는 제 돈이 필요하니까 생각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돈이 많은 줄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앞으로 살아야 해.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엄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재훈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안 돼. 나는 내 노후 지키는 중이야.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엄마, 미안하다.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재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응, 안 돼. 은행 대출 알아보든지 정아 친정에 부탁하든지 해봐. 정아 친정은 여유가 없어요. 그럼 너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재훈이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재훈이가 나가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았어. 마음 안 아파. 아프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살아야지. 잘했어.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며칠 후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정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온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안부 여쭙지 못해 죄송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요. 오랜만에 뵙고 싶다고요. 지난 몇 년간 시댁이 스트레스라며 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다니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아가 메시지 보냈는데 못 보셨어요? 봤어. 그럼 왜 답장 안 하세요? 바빠서. 엄마, 정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대요. 주말에 갈게요. 안 돼. 네. 나 주말에 등산 가. 바빠. 엄마, 제발요. 정아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돈 필요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재훈이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재훈아, 엄마한테 그러지 마. 엄마도 이제 지쳤어. 엄마, 나 바빠. 끊을게. 전화를 끊고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야, 정아가 갑자기 연락하더라. 진짜 뭐래? 보고 싶대. 주말에 가겠대. 어머, 돈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 재훈이가 며칠 전에 와서 돈 빌려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내 노후 자금인데. 잘했어, 말순아. 이제 당당해진 거야? 응,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복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 시원하다. 정아, 얼굴 보고 싶네. 주말이 됐습니다. 정아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갈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메시지를 본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오늘 없어. 등산 가. 그리고 정말로 등산을 갔습니다. 산을 오르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저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을 때 만나는 거라고요. 복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말순아, 기분 좋아 보여. 응, 오랜만에 이렇게 속 시원해. 정아, 어떻게 됐어? 오늘 온다고 했는데 나 없다고 했어. 복례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산에서 내려와 집에 도착하니 재훈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재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왜 안 계셨어요? 정아랑 애들이랑 갔는데.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리 말했잖아. 나 등산 갔다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을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재훈이와 정아, 그리고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아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교만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아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반가웠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왔어.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손주들은 낯을 가렸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못 봤는지 저를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차 한잔 하시죠. 정아가 부엌으로 가려 했지만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상처드린 거 알아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재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도 그렇고 할인이 생일 파티 때도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앞으로 잘할게요. 명절에도 꼭 올게요. 어머님 생신 때도 오고. 정아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정아야, 그만해. 네. 더 이상 그런 말 안 해도 돼. 정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정아야, 몇 년 동안 나한테 등을 돌린 건 너였어. 정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댁이 스트레스라고 했지. 시댁엔 남편만 보내면 된다고 했지. 어머님, 그건 분위기 무겁게 만든다고 했지. 사람들이 내 눈치 본다고 했지.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훈이도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정아야, 난 그때 정말 많이 아팠어. 손주 생일 파티에도 못 가고 명절에도 혼자 차례상 차리고. 죄송해요,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정아야, 너 지금 왜 여기 왔어? 어머님, 전세 보증금 때문이지. 정아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돈 필요하니까 갑자기 보고 싶다고 연락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진심으로. 진심. 그동안 진심은 어디 있었어?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아야,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어머님, 제발요. 정말 급해요.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하는데 은행 대출 알아보든지 친정에 부탁하든지 해. 친정은 여유가 없어요.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내 재산, 내 노후에만 집중할 거야. 정아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안 돼. 어머님, 정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아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고 상처받고 울면서 사는 거 이제 지쳤어. 어머님, 나한테 필요할 때만 찾지 마.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재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아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재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아내 눈치만 보고 엄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만 했지. 엄마, 이제 나는 너희한테 기대 안 해. 너희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 정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주들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아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아야, 이제 그만 가봐. 나도 피곤해. 어머님, 제발요. 가.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아가 재훈이를 바라봤지만 재훈이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저희 갈게요. 정아가 일어났습니다. 손주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대문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생각 좀 해주세요. 생각할 거 없어. 조심해서 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서 있는데 남편이 옆으로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마음 안 아파. 아프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도 이제 당당하게 살고 싶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 마음을 다 말했습니다.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야, 오늘 정아가 왔다 갔어. 진짜 어떻게 됐어?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 잘했어, 말순아. 속 시원하다. 응, 나도 시원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이 차를 내왔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해. 고마워.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훈이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안부만 묻고 끊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 노후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요가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말순 씨, 오늘 자세 정말 좋아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례와 다른 언니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말순아,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나도 그렇게 느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언니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 연락은 가끔 오는데 예전처럼 자주는 안 해. 잘했어, 말순아.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야지. 맞아. 우리 나이에 뭐 하러 눈치 보고 살아. 언니들의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산을 오르며 땀을 흘리는 게 상쾌했습니다. 말순 씨, 오늘 페이스 빠른데요. 요즘 건강해진 것 같아요. 표정도 좋아 보이고 정말 달라지셨어요.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풍경이 눈부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복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말순아, 잘 견뎌냈어. 고마워, 복례야.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아니야. 내가 강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에 와서도 재훈이 생각,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여행 간대. 나도 갈까 봐. 어디 가는데? 강원도. 1박 2일로. 좋지.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같이 갈래? 나는 괜찮아. 당신 친구들이랑 가.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 구했어요. 그래? 잘 됐네. 네, 좀 작은 곳인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엄마,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 나중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언니가 물었습니다. 말순 씨, 후회 안 해요? 아들 도와주지 않은 거.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이제는 제 삶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행복해. 나도 알아. 표정 보면 알지. 가족을 잃었나 싶던 마음이 이제는 편안해. 잘했어, 여보. 내가 나를 챙기는 삶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상처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즐기는 삶이었습니다. 복례가 보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말순아, 내일 등산 가자. 날씨 좋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